자, 해결의 열쇠 독서이네. 해결의 열쇠. 링컨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나 평생 독서에 매진했대요. 섹스 작품을 암송할 정도로. 그 다음에 플랭크린의 자서전과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으면서 삶의 지침 세우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통, 이거는 인디안이지. 노예제도의 부당성, 이거는 노예, 흑인이지.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책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독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자 이거지. 지식의 저장, 보급,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인생의 목적과 진로의 이정표를 수립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지혜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자, 소유냐 존재냐. L.E. 프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중수필이라는 게 뭐야? 무슨 음, 무슨 중? 수필의 한 종류인데 중수필이라는 거 무거울 중자를 써. 무거울 중. 그러면 내용이 음, 가볍다 무겁다. 무거울.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이에요. L.A. 프롬은 독일의 정신 분석 학자고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음, 아주 좀 재밌어. 사회학자이다. 그래서 글이 좀 재밌어요. 자유로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대신 지금 뭐야 리포트 써줘가지고 A 플러스 맞았던 건데 정신분석과 종교 건전한 사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자유로부터 도피는 나중에 거의 읽어보게 될 거예요. 제재는 뭐야 소유하고 소유냐 제목 자체가 소유냐 존재냐 소유라는 거는 내가 갖는 거지 존재라는 거 그거 자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소유와 존재가 있는데요. 그거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를 통해서 이 특징,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살펴봤다. 그 다음 정신분석학적, 그러니까 무거운 중자, 중수필이에요. 문화적,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대립적 가치, 이것과 이거가 대립적이라는 거야. 소유하는 거하고 그냥 존재하는 거하고 이거는 대립적 가치다. 그걸 통해서 글을 전개한다. 예시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 예를 든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지문 구성을 먼저 미리 보자.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 현대사의 소유 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존재 양식의 중요성, 그럼 뭐다? 문제 제기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적 표현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시라고 했지. 예를 들었고 시를 통해서 방식과 가치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나온 거고 바시오와 테니스는 괴테의 시에 나타난 차이점 및 존재 양식의 의미 요구를 했어요. 소유 양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 다음에 존재 양식의 특징. 그래서 소유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의 소유 양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 다음에 존재 양식의 특징. 아,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그리고 존재 양식이 중요해요. 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시오, 테니슨, 괴테 시에 나온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가 소제목이죠. 소유와 존재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당연한 기능처럼 보니까 물어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물어볼 만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하고 물건을 가져야 되고 물건을 소유해야 즐길 수 있어요. 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그러면 뭐야? 소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선택 따위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야? 물을 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소유가 이런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런 문화 속에서 요거를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자 지금까지는 뭐야? 이거 물어볼 만한 것도 아니고요. 존재의 본질이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위대한 스승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으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가 반대죠. 물어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존재의 본질이 뭐라고 해서 소유이므로 선택은 필요하지 않다.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자 여기하고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야. 선택이 가능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 이 소유와 전제에 관한 선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니까 그거를 그러나를 썼고 역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소유와 선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를 들 건데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 건데 예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그럼 이 예는 뭐에 대한 예야? 소유와 존재의 선택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은 예예요. 그럼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이지.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이니까 부처고요. 예수고요. 에그하르트 이거에 예를 들었어요. 그런 예는 어떤 사람들?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은 소유와 전제의 선택을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고 그거의 1, 2, 3가 부처 그 다음 예수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이 소유와 전제의 선택을 중요한 문제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탈이란 건 뭐냐? 그냥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세요. 번뇌라는 거는 이제 생로병사가 번뇌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깨달은 건 이 정도로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야?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뭐 해라? 버리라고 가르쳤고요.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고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하는 사람은 구원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잃고 누구를 위하여? 신을 위하여. 그럼 기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참다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온 세상을 잃고 자기를 잃으면 얻는 것은 뭐야? 소유하는 거죠. 자기를 잃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유라는 것이 이 사람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한 거다.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여러 비어있게 하는 거, 에고가 끼어들지 않는 것, 자기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끼어들지 않는 것이 정신적인, 그러면 이 사람도 뭐야?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의 자아가, 에고가 끼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정신적인 부와입니다. 그러면 이건 소유하는 거는 물질적인 부유겠지. 그런데 여기는 부겠지. 물질적인 부가 될 거고, 이거는 정신적인, 이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공통점은 뭐야? 지금 이거를 읽을 때, 뭐와 뭐의 소유와 존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셨던 거야.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 위대한 인생의 스승인 부처, 예수, 에크하르트는 공통적인 게 뭐야? 소유를 버리고 존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그러면 이 양반들은 소유와 존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했고 경험 속에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했다. 그 결과 삶의 두 가지 양식 중 기본 양식이야. 뭐하고 뭐는 소유하고 존재는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 개인적 성격은 당연히 구분하지만은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또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필자의 생각. 그러면 뭐다?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고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깊이 연구했잖아. 그리고 노력했잖아. 그런 결과가 이거는 기본 양식이고 유형 차이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형 차이도 구분한다. 이렇게 했다. 자, 이제 시적 표현에 또 예를 들었죠. 시 3명이 나올 거야. 자, 다음 두 편의 시에도 양식의 차이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점이에요. 뭐가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인데, 하나는 일본 시인 바시오고요. 또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이에요. 나중에 괴테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소유 양식과 이 사람들이 시를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든 거는 소유와 존재 양식의 차이인데요. 여기 앞에서 중요했던 거 뭐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격, 여기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똑같은 경험이지. 그 경험의 내용은 뭐야?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 이게 같은 경험이지. 산책 중에 꽃을 보았다는 게 같은 경험이고 자신의 반응을 가까이 했어. 테니슨 봅시다. 갈라진 돌담 사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생명을 가진 존재지. 너를 틈 사이에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이거는 뭐야? 소유한 거지. 그럼 죽지.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뭐야? 이거는 진리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왜 꽃을 뽑으려고 할까요?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뿌리 내 모든 것을 알면은 진리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를 뿌리채 뽑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야? 테니스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소유 양식에.
뭐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존재를 뭐야? 죽여버린 거지. 해체한 거지. 꽃을 파괴한 겁니다. 자, 일본 시인 바소의 시를 옮기면 다음 것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자, 이거는 살펴보기만 했어요. 자, 여기는 소유 양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존재 양식의 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다. 울타리 밑에. 그러면 뭐야 지금? 꺾지 않고요. 뽑지 않고 가만히 살펴만 봅니다. 그럼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요 시를 한 거는 뭐야?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이 시들을 예로 든 이유는 차이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썼다. 자, 그래서 차이는 너무 크다. 테니스는 소유하는 거다. 테니스는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테니스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뿌리채 뽑아냈어요. 그러면 왜 뿌리채 뽑아냈어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어떻게 돼요?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뭐함으로써? 해체함으로써 죽여버림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 비롯다. 바쇼의 반응은 완전 다르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이제 독서로 읽기 참 좋은 글인데 선생님이 테니스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버려요. 그러면서 그럼 바쇼는 읽으면서 뭐야? 네모를 쳐버려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게 차이점에 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우리가 비문학 지문에서. 자, 그러면은 바쇼의 반응은 다르다. 바쇼는 네모 치게 이런 습관이 좀 있어야 돼. 뽑으려 하지 않는다.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살펴볼 뿐이다. 이게 이제 뭐야? 존재 양식이라는 거지. 테니스는 이해하기 위해 소유를 자. 꽃을 소유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라고?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은 어때요? 소유의 결과, 꽃은 어떻게 돼?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쇼가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볼 뿐 아니라 뭐가 돼요? 그것과 하나가 된다. 세계와 자연을 일치하는 게 이게 뭐야? 물아일체지. 이거 너무 많이 등장하죠. 꽃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꽃과 일치한다. 그래서 테니스의 시, 바쇼의 시를 나온 거는 존재 양식의 차이점. 소유 양식과 존재. 여기는 소유 양식. 왜 소유하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바쇼는 뭐 했어요? 존재 양식을 함으로써 일체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요. 일치가 됩니다. 한편 독일의 대문호 아주 유명하죠. 게테는 다음과 같은 시를 또 지었어요. 발견이라는 시인데 나 홀로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생각에 잠긴 채. 그럼 뭐야? 아무것도 찾지 않으려고 뭐 했어? 숲속을 걸었어요. 그늘 속에서 한떨기 꽃송이를 보았네.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자, 그늘 속에서 봤는데 꽃송이를 봤는데 아름다웠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보았어. 그럼 이게 뭐야?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그 존재가 아름다웠어요. 나는 맨 처음에 꺾으려 했지. 소유하랬어.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날 꺾여 시들어 버릴 테죠? 꽃이 속삭였어. 애초의 의도는 꺾으려고 했는데 꽃이 이런 말을 전해왔네.
나는 그것을 자 목적이 뭐야? 정원에다가 심으려고 뿌리채판에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요. 꺾고 시들지 않게 해놨어.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 어디겠어? 정원에서 다시 살아나고 가지가 뻗어나오고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이 괴테의 행위의 결과 요렇게 뿌리채판에서 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정원에 심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작은 꽃을 발견하고 이거는 뭐야? 공통점이지. 유사점에 동일한 경험을 했고 테니스과 똑같이 꺾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요. 그러나 꽃을 죽이는 것을 깨달아요. 소유의 결과가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 결과가 죽이는 것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서 정원으로 뿌리채 뽑아서 옮겨 심었어요. 자, 뿌리채 뽑아서 다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지. 생명이 파괴되지 않더라도. 괴테는 말하자면 데니스 바쇼 사이에 있는 거다. 결정적 순간 지적 호기심의 힘보다 강했다. 생명의 힘이 지적 호기심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비교하는 건 아주 정확히 잘 알아야 되고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 탐구에 대한 괴테의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꽃에 대한 테니스 생각은 아까 동그라미 쳤지 소유 양식에 해당이 된다. 뿌리채 뽑아둔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자, 이 행동의 의미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요거가 아니라 요거다 그러면은 X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할 줄 알면요 굉장히 그리기가 편해져. 습관적으로 이거 좀 하셔야 돼.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 양식이다. 바쇼와 아까 바쇼 네모했으니까 괴테하고 공통점 존재 양식이다. 그럼 테니스는 소유 양식이고요. 바쇼하고 괴테는 존재 양식이 된다. 존재 양식이란 소유하지 않고 그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삶의 양식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존재의 양식은 중요한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요.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 존재 양식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안정감과 불안감이다. 소제목이. 우리는 소유하는 걸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려서 안정감을 찾는다. 그러면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야? 소유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꼭 그럽니다. 소유 양식을 초과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뭐한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미지의 것하고요. 불확실한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아일 때는 소유하고 있는 자 유아일 때 소유하고 있는 게 뭐야? 내 몸하고 어머니의 품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버려야 돼.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자신을 서게하고 세계 속에 자리를 얻는 과정을 시작한다. 자신을 서게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게 뭐야? 소유 양식으로서 삶이야. 그러면은 유아일 때는 요거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했는데 소유하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장난감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서 갖게 되고 가지고 있다, 갖게 된다 이거 소유한다는 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또 지식,
7번 또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 요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소유하는 게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좀 더 거기서 지나면 내생, 다음 생이죠. 죽은 다음에 생이라고 할 만한 거 매장지, 생명보험, 12, 13, 유언 요거까지도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야? 소유가 이렇게 점점 어때요? 확대되는데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뭐를 얻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불확실한 거는 그거는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앞에 반대지. 소유에 뭘 느낀다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찬양해요.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한 것들에 해당되는 거 뭐야? 새로운 것, 세기를 개척하는 사람,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찬양한다고. 내가 회피했던 것들이 뭐야? 새로운 것, 세기를 개척하는 것, 또 전진하는 용기, 이런 거는 뭐야? 회피하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야? 소유에서는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찬양한다고.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몇 가지 1, 2, 3 1, 2, 3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서 어디에서는 신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영웅을 통해 표현된다.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새로운 것을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신화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영웅이란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 자, 영웅이란 이거 아니고요. 이거 얽매이지 않고요. 이런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역시 두려우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굴복 안 해요. 모험을 감행합니다. 지위, 가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예수,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오디우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영웅들이 뭐야?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했던 사람들.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했던 사람들. 얽매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바로 뭐니? 부처가 있고요. 예수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와 오디우스 같은 사람이다.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사람들은 뭐야? 새로운 것을 그리고 세기를 전진하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 이렇게 되지. 그럼 뭐냐? 이제 부처를 꾸며주는 거 봅시다. 지위, 가족 등 지위, 가족 이게 뭐야? 소유에 해당이 되는 거지.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한 부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세상 눈으로 보면 볼품은 이제 있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 다음에 모험, 위험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간 헤라클레스, 오디우스가 이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다. 그럼 이 기준에 부합된 거는 부합된다는 거 꼭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했잖아. 동부하시니 이거를 어떻게 했어? 꼭 맞아 떨어짐 했지. 해동 육룡이 나르샤 거기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두려움에 굴복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건 뭐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요. 모험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얽매이지 않고. 그럼 이 기준에 맞는다. 그들 역시 가진 것 버리고, 가진 것은 뭐예요? 소유를 버리고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했죠.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했죠. 무릅쓰고 앞으로 나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겠다. 찬양하는 이유가 앞에 여기서 찬양이 있었죠.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만약에 가능하면 뭐 하고 싶어서 예수, 부처, 헤라클레스, 오디우스 같이 소유를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떨치고 이쪽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두려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자, 이렇게 느끼고는 있지만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믿어요. 뭐 누가 평범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웅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요. 우리는 뭐야? 자신을 움직이는 능력을 우상한테 넘겨주고 그냥 머무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그 장소에 뭐합니다? 머무릅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웅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자기 이익에 반한다. 영웅이 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내 이익에 뭐야? 반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내포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요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조심성 많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안정감, 아까 계속 나왔지. 필연적으로 불안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외부의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니? 불안정합니다. 내가 분위기를 잘 주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구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는 모닝커피. 다 아니라도 며칠든 눈 뜨고 일어나 마시면 그게 모닝커피. 액신 화이트 골드. 탈모 한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말리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의 한시리. 오늘부터 동전. 짠을 이용해서 온 거예요. 한국에
개막하고 나서 초반에 8연승 구간에서 잘 벌어놨던 승차 마진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르브론 득점. 네, 이것도 막판에 르브론의 돌파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나왔네요. 네. 넥시. 바로 엘리드 쪽. 바로 돌아섭니다. 여기서 또 파울로 끊으면은 또 황주임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 伤怎么样？不严重，应该没什么大问题。He might earn when he's out looking for a job, you know. The competition out there. When I was starting out, you could make happen if you put your head down and, just did your work. But young guys coming up now, companies want things faster and cheaper. 50 guys compete for every job. Everything's different, and with big wheels are turning. Gotta be strong to survive out there. I hear what you say. It's gonna be okay, right? Oh, yeah. It'll be okay. Love you too. Have a safe trip. I'll call you from there. 你不要乱动了，要不然会好很慢的。你扶着我，我就会好得快一点。不要勉强啊！哎，你醒不醒啊？我说没事就没事嘛，你看一点都不痛。我找给你看看，不痛，不痛，不痛，才怪啊！叫你不要勉强啊！哎，真要命，每个男人都那么爱逞强。那个老色不好伺候吧？他又没碰过我。他真会种蒜。我到那边坐坐。哦。坐着，别理他。王世玉，这个女人是神功的宠儿，你少惹为妙。管得着吗你？别忘了，这里是红莲寺，容不得你撒野。洪机关，你背叛师门，不会有好下场的。我们。你真会借题发挥。这是学的吗？这里走好。神功。吓你一跳，不好意思。你害怕的时候真漂亮。
有那么容易给人家吗？啊，说，你不会反抗吗？你叫脱衣服，就摆得那么下贱，随随便便就可以给男人吗？你得宁死不屈的。轻易到手的东西，我会要吗？你说，说，太凶，太凶了！그래서 딱 한 경기만 쉬고 아주 건강하게 출전하고 있는 SNL. 일단 좀 가려고 했었던 리브스를 따라가서 여자는 첫 번째 자유투 스킨. 네, 니콜라 바툼의 이제 페니시아 테이크 파워. 그러네요. 공략이에요. 공격까지. 안으로 들어와서 점슛. 됩니다. 벨트를 또 하나요? 또 왼쪽까지 모두.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고 아쉽이었네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 네. 공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파울이 불렸고 마무리가 됩니다. 선일태는 굉장히 정수로 좋고요. 정면 점출 들어갑니다. 실수가 들어가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수비 활동에서 레이커스가 좀 높이 강화를 하고 있네요. 네.
들어왔어? 네, 이거 40분이면은 그 되는 거 알지? 네. 이거 유료로 바꿔야 되겠다. 너무 막 이거 불편하다. 저 소유하는 거에서 사람들은 뭐야? 안정감을 얻지만은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반드시라는 거야. 불안정하게 돼요. 왜? 자,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외부의 어떤 것, 이거 똑같은 말이야.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외부의 어떤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소유하고 있는 건 다 소유의 본질적 특성은 뭐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재산 잃어버릴 수 있고요.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만간 잃도록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은 잃을 수도 있고 조만간 잃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소유가 나야. 그러면은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소유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소유한 거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 뭐가 된다?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이다. 나는 뭐가 될 거야? 패배한, 김 빠진, 슬픈 뭐가 될 거라고? 증거물이 될 거야. 아니 인간은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소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나의 소유가 나라면은 나는 누구일까 물어봤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야?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문자답.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뭐 한 거야? 대답한 거 이렇게 되겠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게 소유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했지. 나는 필연적으로 가진 것을 잃을까 봐서 항상 걱정합니다. 자, 소유는 왜 한다 했어요? 안정감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안정감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정감이 소유한 걸 잃어버리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하니? 항상 나는 내가 가진 거를 잃어버릴까 봐서 걱정하게 된다. 내 재산을 훔쳐갈 도둑을 걱정하고요. 경제적 변화를 걱정하고 혁신을 걱정하고 병을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죽음을 두려워한다. 소유를 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소유한 거를 잃어버릴까 봐서 뭐야? 나는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에 뭐야? 도둑도 걱정하고 경제적 변화도 걱정하고 혁신도 걱정하고 병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이 걱정은 끊일 수가 없잖아요.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거쳐 만성 우울증으로 굳는다. 이 걱정을 하면은 뭐가 된다? 만성
우울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면 어떡하지? 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이 되고 의심이 많고 외로워집니다. 소유하는 삶에 따른 결과 부작용들입니다. 자, 요거의 부작용은 뭐야? 방어적이 되고요. 경직되고요. 의심이 많아지고요. 외로워집니다. 이게 뭐야? 부작용에 해당해. 그러나 역적관계라 했지. 존재의 양식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제 칸을 넘어가가지고 존재의 양식의 삶에는 뭐와 뭐가 없다고? 불안과 걱정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야. 아니 존재의 양식의 삶에는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나는 존재하는 나이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는 아까 잃어버린 것이 나라면 이런 질문이 있었죠. 소유가 나라면 그럼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를 만약에 잃어버리면은 이런 패배에 김 빠진 슬픈 증거물 밖에는 안 될 거다. 그런데 여기 존재하는 삶에서는 존재하는 나이고 안정감, 주체성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빼앗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소유로서의 삶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여기 소유하는 거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앗길 수 없잖아. 빼앗기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내 중심은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고 나의 존재 능력, 기본적 힘의 발현은 내 성격의 구조의 일부로서 나한테 근거해서 힘의 발현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 근거하고 있어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자신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나한테 있어요. 뭐 존재로서의 존재 양식의 삶에는 그 다음에 존재 능력과 힘의 발현 능력은 나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중심은 나한테 있고요. 존재 능력, 발현 능력도 나한테 있어요.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고 병이나 고문, 외부적 재앙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뭐야? 정상적일 때야.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고 외부적 제약이 있으면은 외부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외부적 제약은 뭐냐? 여기라서 병, 고문, 강력한 외부적 제약, 병이나 고문, 외부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병, 고문, 외부적 제약. 선생님이 가끔 그러잖아. 일제강점기 때 나보고 독립운동하려면 나는 고문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나의 중심은 나에게 있고요. 존재 능력과 힘의 발현 능력도 나한테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이거 뭐야? 설명 방법이 뭐요? 차이점 설명한 거. 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설명 방법은 대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 뭐뭐 하는 반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차이점 설명하는 거니까 무조건 밑에다가 반면 밑에다가 대조 이렇게 써버려야 돼요. 여기서 차이점이라잖아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대조잖아요. 존재는 성장한다. 자, 보세요. 얘는요 감소하는데요. 얘는 성장해요.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고요.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성장을 하게 돼요.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랬지. 발현되는 과정 이거 똑같은 말로 생각해야 돼요. 성장합니다. 차이점에 아주 중요합니다. 차이점은 쓰이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린 거다. 쓰이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하는 것이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거야. 쓰이는 거는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보관하는 것이 뭐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다는 거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유에서의 사용 개념이 아니라 이런 힘을 쓰는 거, 기본적인 힘, 발현되는 거, 실천하는 거, 쓰이는 거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는 뭐야? 감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점점 성장하는 거다. 존재의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삶을 살 때는 뭐 이제 병이라든지 막 이런 모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위험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건 존재 양식의 삶에도 위험은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은 딱 하나 있는데 내 자신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의 것에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의지하는 거니까 내 자신에만 있지 나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 자신 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결핍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태보적 경향이라든지 나태라든지 떠맡기려는 생각이 있어. 자,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야? 뭐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왜냐면 지시어가 앞에 거를 다시 받는 거잖아. 유일한 위험. 내 자신 속에 있는 유일한 써놓고 또 쓰고 있네. 내 자신 속에 있는 유일한 위험은 결핍이고요, 부족이고요, 태보적 경향이고요, 내적인 나태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생각, 이것들이 위험한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하면은 존재 양식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다시 이 5가지야. 그것은 이 지시어하고 접속사만 정확히 분석을 해도 이 읽기 능력이 비문학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돼.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그것은 뭐니 물어봤으면은 이렇게 한 거는 뭐야? 지시어는 앞에 말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여기 말하는 위험이 요 5가지예요. 요 이야기야. 위험이 요 5가지에 도사리고 있어요.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태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여기에 뭐가 있어? 유일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나 이들 위험, 요 5가지 위험이 늘 있는 건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의 상식의 위험은 요것도 대조있지. 존재 양식의 삶에서는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의 양식에는 뭐야? 늘 있어요. 존재 양식의 삶에는 늘 있는 거 아닌데요. 소유 양식에는 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다시 또 이야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와 존재,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 서양 철학이지만 동양 철학에도 해당이 되고, 부처는 뭐 동양 철학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밌었지? 재미없어서. 네. 자, 중수필이고. 자, 삶의 문제에 대한, 자, 독서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테니스는 소유 양식이었고, 파쇼는 존재 양식이고, 괴테는 존재 양식인데, 그러면은 행위의 차이점, 꺾었다, 바라봤다, 뿌리채 파내어서 옮겨 심었다, 꽃이 죽었다, 살아있다, 꽃이 다시 살아났다. 태도는 뭐야? 소유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영어는 소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태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소유하지만 훼손하지 않아요. 뿌리채 옮겨 심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정감, 불안감, 소유하는 건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릴까 항상 뭐야? 걱정한다. 이게 뭐야?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뭐야? 방어적이고 경직되고 의심이 많고 외로워진다. 사용함으로써 감소된다. 늘 있다. 요 단어 조심하고요. 늘 있어요. 그런데 존재 양식의 삶은 뭐야? 걱정과 불안 없죠. 그 다음에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감소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성장해요. 여기서는 늘 있었는데 뭐야?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 속에 있다. 4가지, 5가지였니? 5가지였는가? 확인해 봅시다. 4가지, 5가지. 요 5가지. 이거 써진 것만 알면 되니까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늘 자신 속에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럼 필자가 LA 프롬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뭐냐? 존재 양식의 삶을 추구합니다. 뭐뭐와 달리 요거 앞에는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뒤는 뭐야?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불안감에 시달린다. 요거는 뭐야? 진정한 즐거워하는 진정한 삶으로 보고 있다. 요겁니다. 자신의 삶과 연결을 해봐라.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거 공부했어, 학교에서? 자, 시평에 나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독서는 뭐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최근 우울, 공황, 분노,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땡땡땡 교수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지. 전해를 인용했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강박증이고요. 2가지라 했으니까 여기에 바로 밑줄하고 1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뭐야? 분노와 무기력이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드러나는 양상이 2가지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들 분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다. 자존감 근원이 성적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불안하고 예민해진다. 근데 선생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냥 네가 열심히 하는 것만 기대해요. 이 기대에 점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뭐 너는 점수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거가 어른들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불안하고 예민해지면 힘들다. 불안하고 예민해지고요.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강박증의 문제는 뭐야? 내가 뭔가 자존감의 근원인 성적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워지는 데서 오는 불안, 예민함, 두려움이 강박증이겠지. 다른 한편에 있는 게 분노와 무기력이다. 이들은 늘 화가 냈죠.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무기력해. 자, 화가 나 있는 게 분노죠. 근데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무기력감을 느낀다. 그럼 두 가지 양상 뭐하고 뭐였어요? 강박증하고 분노와 무기력이다. 이런 현상은 과도한 입시, 부담, 부모와의 관계, 또래 문화 등이 원인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 물질적 가치라는 사회 풍조와 관련이 있대요. 자, 이런 현상이 이런 5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입시보다 부모 관계 요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가 너무 경쟁 위주로 돼 있고요. 사회 풍조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요거에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를 해도 만족하여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전이 어떻게 하면 여유를 가지면, 자 여기서도 지시였는데 그렇게 하면 여유를 가지면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했잖아. 여유를 가지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한다. 긴 호흡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거나 스스로에게 너그러져 당분간 뭔가 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삶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 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정신건강 문제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뭐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긴 호흡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요. 스스로한테 좀 너그러져서 뭐 안 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물질 이거 소유하는 거지. 명예가 행복하는 거는 소유욕에 빠지게 만들고 경쟁 속에 갇히게 합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세우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불행을 느낀다.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이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1번 사랑함으로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내부의 힘을 회복할 수 있고 2번 진정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행복. 본문에서는 즐거움이 많이 나왔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고 혹시 선생님이 안 주면은 선생님 수호 제기 주세요. 그래. 이거 정약용이 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호라는 게 이게 나 오자거든. 그 다음에 지킬 숫자거든. 그럼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뭐야? 본질적인 나지. 본질적인 나고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그 토지를 누가 가져갈 수 있니?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니? 뭐 책을 가지고 있니?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은 다 못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연결해가지고 시험제 내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소유냐 전제냐 이거 주제하고 같은 거는 하면은 일단은 제목이 나오면은 수호제기를 찾고 수호제기의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선생님이 인쇄를 좀 해줄게요. 자, 영상에 적용하자. 이거는 이거는 했어, 학교에서?
안 한 것 같아. 자, 영화 장면은, 자, 웰터 상상은 요거 현실이 된다. 봤어? 이거 영화? 아니요. 이거 되게 좀,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냥, 나름대로 재밌어. 좀 잔잔한 영화인데. 자, 여기 잡지사 편집자야, 주인공이. 그래서 사진의 필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보낸 사진작가 쇼운을 찾아서 어디 가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을 가요. 도시에 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눈표범이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오랫동안 대기했어요. 근데 요거를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눈표범이 나타났을 때 쇼는 사진을 안 찍어요. 바라만 봐요. 이게 누구하고 같아? 바쇼도 어떻게 해서 꽃을 바라만 봤지? 이거하고 태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윌터 잡지 편집자지. 윌터가 왜 사진을 안 찍냐 하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에는 사진을 찍지 않아. 그냥 뭐야? 즐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거는 뭐야? 소유하는 거지. 찍지 않는 거는 소유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순간을 즐긴다. 세계와 자신을 뭐해서 일치하면서 즐거워한다. 원래 이 눈표범 사진을 찍으려고 간 거거든. 근데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펼자라면 쇼운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겠냐.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순간을 뭐야? 즐기는 거야. 온전히 맡기고 즐긴다. 그래서 필자는 쇼운을 지지합니다. LA 프롬은 이럴 거다. 이렇게 됐겠지. 사진 촬영 상황에 적용하면 꽂힐 거는 사진을 찍겠지. 사무적으로 사진을 찍겠지. 꽃을 바라보는 거는 그 장면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뭐 하겠어? 감상하겠지. 꽃을 옮겨 심는 거는 감상에 빠지지만 뭐야? 예약 촬영. 이건 약간 궁색한데. 뿌리채 뽑는 거하고 같은 행위지. 뿌리채 뽑는 것하고 같은 행위가 되겠네.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겠다. 굳이 사진으로 남기려면은 나는 즐기고 사진은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약 촬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되겠지. 자, 독서는 뭐야?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했어요. 독서는 친구들하고 공유해보자. 뭐 공유하면 되고요. 요것도 했어요? 이거는 아니요. 특별히 할 게 지금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9-1 끝내고